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힘든 5월달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육평도 코앞이고 날씨도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꽤나 힘드실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수험생을 지켜보면 수험 생활 중에 제일 힘든 달이 아마 5월달인 것 같아요. 5월달을 잘 버티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 잘 버티시길 바라고 선생님이 그런 차원에서 요 캐스트를 하나 마련해 봤어요. 김 선생의 고민 상담. 선생님이 일전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죠? 고민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추려서 대답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대답의 시간입니다. 질문들을 쭉 보니까 공통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추렸습니다. 추려서 선생님 보기엔 한 4가지? 4가지 정도 질문들을 좀 유형화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질문 내용, 첫 번째 질문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었어요. 시간 부족. 거의 여러분들 질문의 한 40%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6평대쯤 되면 제일 큰 고민이 이거일 겁니다. 이 고민 없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거의 이 캐스트의 대부분을 여기에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사연자의 질문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게요. 이 별성 학생. 수능 5등급을 받은 재수생이래요. 한 번 빼놓고 작년에 전부 모의고사에서 5등급을 받았답니다. 재수를 결심하고 수국김 강의를 들었는데 기삼이가 자신 같았대요. 교재에서 꾸준히 제대로 공부하면 5등급도 1등급 받는다는 말이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울컥했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 방식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반응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1클래스 수업 들을 때는 제가 반응한 결과와 수업이 일치할 때 희열을 느끼기도 했대요. 문제는 여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고민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매번 모의고사에서 서너 지문을 못 푼대요. 수능날에도 극복하지 못하여 어휘 문제와 독서론을 제외한 비문학 세 지문을 손도 못 대고 날려요. 아하, 이건 좀 심각하죠. 비문학 세 지문을 하나도 못 푼단 말이야. 정확성은 좋아서 푼 건 거의 맞는데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반응하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반응하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이죠. 진짜 시간이 줄까? 이러면 실력이 느나? 아니 이제 6월 달인데 어느 세월에 이래서 풀지? 언제? 그럼 수능에서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꽤 점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등급 아마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작년에 수능에 5등급 받았는데 지금 독서론을 제외한 비문학 세 지문을 날리면 푼 걸 거의 다 맞춰도 한 4, 5등급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죠? 중위권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쌤 생각을 일단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요거부터. 시간도 실력이다. 시간도 실력이다.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 안 좋습니다. 나 시간 문제 별거 아닌데 요것만 해결하면 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좋지 않아요. 시간이 제일 큰 싸움입니다. 국어는 시간 싸움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거운 적이라고요.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시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자주 풀면 시간이 줄어들까? 글쎄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시간을 무겁게 생각하세요. 물론 무겁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쉽지는 않다. 몇몇 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이거 보세요. 원인과 해결책. 일단 여기 눈이 갔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물론 한 2가지 정도의 원인과 해결책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히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예, 이걸 들고 한참을 고민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고전 산문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만의 내가 왜 구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쌤 얘기를 듣기 전에 그것이 일단 먼저입니다. 예, 모든 학생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일단 그러면 쌤 원인과 해결책을 일단 얘기해 볼게요. 이거 근본적인 이유죠. 문장의 이해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한 문장을 툭 읽으면 이러고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데 어떤 학생은 떠듬 속발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런 생각 가집니다. 이거 선생님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안 되던데. 너무 늦던데. 예. 선천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쌤이 100% 부인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 회로가 빨리 돌아가게 태어난 학생이 있겠죠. 그렇지 못한 학생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 선천적인 능력이 왜 없긴 하겠어요? 있긴 하겠죠. 근데 수능 국어라면 이걸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노력이란 단어에 또 경기 일으킬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수능 국어가 아니죠.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 선생님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영어 지문 읽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 읽을 때의 속도와 지금 영어 지문 읽을 때의 빠르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예, 지금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럼 부인할 수 없지 않나? 그지? 왜 그렇게 됐어? 예, 네가 많이 읽었기 때문이야. 그지?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금방의 별성 학생 작년에 5등급 받았다고 했으니까 쌤 생각에는 제대로 국어 공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재수 결심하고 지금까지 글쎄요 한 4, 5개월 길게는 5개월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근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죠?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족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죠. 선생님 6월 달이에요.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해결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6월 넘어서 파이널 시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6월 넘어서 파이널 시즌이라는 얘기는 진짜 극상위권 재수생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죠? 네. 고3이나 아니면 평균적인 재수생들은 아직 기본기를 닦을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6월 넘어서 막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 문제 해결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렇다고 일부러 느리게 읽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모르는 문장은 넘어가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읽으세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예,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천천히가 일부러 느리게 말고. 그러면서 빨라져야죠. 그 대신 모르는 문장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꾸준하게 뭐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히려 시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간을 더 부족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러분 머리에 맞박에 붙이고 아니면 위에서 찍어 보세요. 한 지문을 놓고 말이야. 네가 어디에서 시간을 오래 쓰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통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이 시간 부족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지문을 훨씬 더 빨리 읽습니다. 지문을 빨리 읽어요. 당연히 문제 풀 때 여러 번 돌아가게 되죠. 이러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수욱김에도 얘기했지만 6평이면 이 학생 같으면 그래, 나 2지문 날릴게. 오케이? 2지문 날릴게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의외로 한 지문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문을 날림으로 읽진 말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날리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지? 지문을 정확하게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많이 날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잘 칠 거면 수능을 잘 쳐야지. 그러면 수능을 잘 치기 위한 교두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내가 점수에 관계없이 이번 6평은 정확하게 읽어서 못 풀면 날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전에서. 예, 그러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르별로 한번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독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독서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칠판에 적었어요. 네, 간단한 얘기들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단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휘 문제는 지문과 관계없이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먼저 풀어서 한 문제는 풀었다라는 심적 안정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근데 비문하기 부담스럽다면 어휘 문제는 일단 먼저 풀고 지문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나 복합 지문이죠. 복합 지문을 웬만하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가를 읽고 가문단과 관련된 가글과 관련된 건 먼저 풀어버리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 지문이 길어서 정보량이 많아서 나까지 다 읽고 가 문단과 관련된 문제 풀면 다시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요 복합 지문일 때 평소에 딴 보기는 그 복합 지문이 아닌 지문의 보기는 굳이 먼저 읽어봤자 별로 효과 없을 거예요. 근데 복합 지문의 보기 중에는 어떤 보기가 있냐면 한글과 가글과 관련된 보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9평이었나요? 바쟁. 그러니까 보기의 관점에서 바쟁을 비판할 때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그냥 가 읽고 복 읽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 복합 지문을 함께 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서 풀어라. 하나의 전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 독서 같으면 시간이 부족하면 손가락 걸기 하는 훈련 하셔야죠. 선지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 지문 정확하게 읽었으면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손가락 걸기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질문하는 게 선생님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가락을 걸어야 되죠?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해서 3번 치고 4, 5번 안 읽었는데 답은 5번이었어요. 이런 얘기, 손가락 잘렸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은 연습할 때 손가락 많이 잘려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고 틀리고 해봐야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 너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지? 이건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없는 기준이야. 그지? 이 정도 확실성이면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게 많이 걸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의미 없이 답은 1번이 나왔는데 5번까지 굳이 읽고 있을 이유는 없지. 그거 안 읽는 데서 시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걸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오늘 선생님이 요거 퀘스트를 어떻게 찍을까 조교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할 때 한 조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조교 선생님은 자기는 이제 다른 과목이 문제, 특히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 문제였겠죠. 국어는 그래도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라서 이 자습 시간에 말이에요. 주로 이제 2학기 되면 학교에서 수업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른 과목 자습을 하고 딱 쉬는 시간마다 독서 지문 한 지문을 푸는 거예요. 10분 동안. 10분 내내 푸는 게 아니라 한 7분 풀고 채점하고 마지막 2, 3분까지 뭐 왜 틀렸는지까지를 모두 다 정리하는 걸 딱 10분.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에 한 지문을 풀고 정리한 것까지를 시간을 딱 재서 했대요. 보통 그러면 하루에 이제 대여섯 지문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화장실 가는 뭐 쉬는 시간을 빼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시끄러운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쉬는 시간마다 10분씩 정확하게 스피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독서 지문을 시간을 줄이는데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가지 얘기인데 이런 것들 중에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마세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죠? 넘어가는 게 우리 시간 관리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니까 그 정도로 일단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자, 이제 문학의 경우입니다. 문학은 이런 것들 일단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실적 독해. 문학 틀린다라는 건 감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못 읽어서 그래요. 심지어 표현상의 특징도 요즘에는 내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정확하게만 읽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천천히 느리게 읽는다와 정확하게 읽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스피드를 좀 내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스피드를 내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읽어야지. 그지? 천천히 떠듬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필수입니다. 보기부터 읽어야죠. 문학은 무조건 보기부터 읽으세요. 보기를 독해하세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기는 정확하게 독해하세요. 모든 문학의 보기는 먼저 읽으세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 느껴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선지 먼저 읽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산문의 경우 문제를 보고 선지를 쭉 스캔하면 앞부분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 스캔 한 5초 스캔 쭉 해서 얘가 이 소설에 나오는구나 라고 등장인물들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편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멀티가 좀 되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선지를 읽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의 학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지문 읽으면 걔들 누가 나오는지 아는데 굳이 얘를 읽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문 읽으세요. 문제나 선지부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의 성향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죠? 멀티가 좀 되는 학생, 빨리,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학생들은 선지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득하게 지문을 쭉 읽어 나가야 마음이 편한 학생은 요거 먼저 보고 하는 해결책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선지부 쭉 스캔하고 이거 도움이 되더라. 아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성향을 판단하시고 수용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판단하세요. 요거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나다 복합 지문은 나누어서 풀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푸세요. 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장르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전산문, 문학에서 고전산문. 가장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고생하는 게 고전산문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정말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전산문을 하는데 고전산문의 경우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전개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전개되니까 그래서 고전산문 읽을 때는 말이에요. 자, 앞부분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로구나. 얘가 지금 이런 말 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이고 얘가 무슨 말 하겠네가 감이 잡히면
그때는 조금 스피드를 내세요. 어차피 새로운 얘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일 앞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읽다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약간 스피드를 내서 읽으면 조금 더 읽어내기가 편할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되 뭘 가지고 연습하시냐 하면 일단 EBS 교재 가지고 연습하세요. EBS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쭉 연습하세요. 낯선 단어 나오면 앞뒤 맥락을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추측하는 훈련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도 나중에 사전 찾아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하면 6구 수능에 나오는 기출 고전 산문들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요거 글쎄 한 3주 정도만 하루에 한 5지문씩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고전 산문은 상당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산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세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한 지문 더 풀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아껴 나가야 됩니다. 고전 산문 그렇게 하시고요. 현대 소설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 아들이 재생이잖아요. 예, 재생인데 내가 그랬어요. 소설을 읽으니까 문학 독해가 되게 빨라져.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 있다면 그 소설을 통째로 한 권 읽어보세요. 그죠? 이게 되면 수능에 나온 현대소설 저절로 빨라집니다. 아니, 현대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들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EBS 교재를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가 없으면 뭐 헤르만 헤세의 소설 읽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소설을 통째로 한 권을 쭉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현대소설 대단히 빨라질 겁니다. 예, 이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교재 마찬가지로 수능 6급형 기출을 풀면 현대소설 많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죠? 산문학. 요게 시간이 좀 걸리죠, 실제로. 그 다음에 고전시가와 현대시는요. 고전시가는 무슨 말 할지 알죠? 기본적인 고전시가 작품들을 공부하세요. 상춘곡,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 면왕정가, 누왕사, 규원가 이런 작품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EBS 교재에 있는 고전시가들 정리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고전시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현대시도 EBS 교재는 정리하셔야죠. 그죠? 단 주의할 건 먼저 해설된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현대시 원문을 스스로 독해하듯이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참조하든 해설지를 듣든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고전시가 현대시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문학에서 좀 시간을 많이 줄여놔야 독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죠. 어차피 승부처는 독서입니다. 그죠? 문학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오히려 언매 선택자들 중에는 매체, 그지? 화작문 선택자들 중에는 가운데 복합지문. 이거 오히려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이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 발췌독, 글쎄 발췌독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 매체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풀립니다. 그죠? 의외로 여기에서 낚여요. 그 다음에 화작에서 그 복합제재 가운데 있는, 그죠? 그 문제들 요거는 매체든 화작이든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들을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수능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의고사 나오더라도 그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유형에만 익숙해지시면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풀어봐라. 언매의 경우는 당연히 언어 이론들은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선생님이 쭉 다 뭐 열거 형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시간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것들은 한번 수용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간단하게 할 텐데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의 압박. 의외로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사연을 봅시다. 송별혁 학생. 올해 수능을 치를 고3 현역. 시험과 가까워질수록 긴장을 하게 되고 실력이 하락해. 평소에 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있으며 실제로도 잘하는데 와우.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쌤 보기에는 좀 더. 물론 뭐 풀어보면 not 1, not 2 정도의 등급은 나오는데 그래서 3모 전에 1등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긴장이 되더래. 긴장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반응 회로가 다 무너진 것 같았대. 끊임없이 글 읽을 때 평소엔 질문을 하는데 수능이 산모가 다가올수록 질문이 안 된대. 내일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시험 3일 전에도 똑같았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괜찮아질 리가 없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산모에서 인생 커리어로 3등급을 맞게 됐대. 시험 볼 때 미친 듯이 긴장하고 그냥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기사미식 풀이만 반복했어. 잘못 읽고 있다는 걸 알아도 다시 읽을 자신이 없어. 긴장을 하니 평소보다 글이 잘 안 읽히고 글이 안 읽히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 더 긴장하고 긴장하니 글이 안 읽히고 악순환이 반복돼.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의식을 3월 달에 가진 게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 경험을 수능 때 처음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수하게 되죠. 그죠? 3월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경험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자체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왜 긴장하게 될까? 이런 얘기인데, 선생님이 세 단계로 얘기해 줄게요. 세 단계로. 이런 학생들 많을 테니까, 일단 보편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얘기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겁니다, 이거. 평소에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자부심도 있으며 실제로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국어 시험 볼 때 스스로에게 강박이 되겠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목을 조를 겁니다. 너 국어 잘하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당연히 1등급 받아야지.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어는요.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가 시험 보는 게 국어예요. 근데 네가 얘한테 그렇게 목을 조르면서 국어 시험 잘 봐, 이번에 잘 봐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죠. 반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긴장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 긴장이 과다한 건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과다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네 실력대로 봐. 그냥 열심히 해봐 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죠? 일단 이유는 얘기할게요.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욕심을 그냥 툭 놔버리세요. 쌤도 그래요. 강의할 때 혹은 강의 찍을 때 잘하려고 하면 지금도 좀 그런데 잘하려고 하면 계속 촬영을 새로 하게 돼요. 그죠? 그냥 편하게 하면 편하게 되는데 이거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6평 여러분 실력대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에게 여유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그게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쏙 안 박히죠. 아직까지는. 더 절실해져야 쌤 말이 박힐 거라서
선생님이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수능 전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우황청심원을 드세요. 예. 우황청심원은 뭐 진정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차분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황청심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학생한테는 우황청심원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단 수능 6평 때 한 번 먹으면 안 되고요. 몇 번 먹어봐야 돼요. 그죠? 한 두세 번은 먹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우황청심을 먹었더니 차분한데 열나 졸린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작용도 있을 테니까 너무 다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시고 난 그럼 반알이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여러분 스스로 용량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긴장된다면 그런 식의 해결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죠? 요거 한번 해보면 좋겠고. 세 번째, 그 우황청심원을 먹어도 안 된다. 예, 라고 하면 이거 좀 얘기하기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있습니다. 인대놀이라고. 그 대학 졸업자들은 면접 시험 볼 때 떨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어요. 우황청심원보다는 효과가 좀 더 좋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걸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 학생들은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거든. 시험장에 가면 막 손이 덜덜 떨려서 왼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마킹을 하는데도 마킹이 잘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약물이 있다면 한번 이건 뭐 법적으로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은 그런 것보다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죠?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목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편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실력대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세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욕심을 버리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청심원을 드려보세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얘기. 이건 이제 6평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 고3, 열심히 해보고 있는 이상한데 고3 현역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5월 학평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화작 기준 1컷이 97, 96만큼 쉬웠던 시험이었죠. 그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읽다 보니 한 지문을 날렸어. 반응하니까 시간이 부족했다 이 말이야. 아쉽게 1등급을 놓쳤어. 그에 반해 저희 반 몇몇 친구들은 문제에서 지문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서 빠르게 지문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넘어가며 찾아서 문제를 풀었고 이런 친구들이 저보다 성적이 높은 걸 보고 읽기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김 선생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한 지문을 날려도 반응하며 읽는 저의 방식이 맞는 걸까요? 라고 했어요. 그냥 답변 드리면 수능이 5월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수능을 아까 그 1등급 받은 친구들이 풀면 1등급 안 나와요. 그 대신 더 하세요. 무슨 얘기냐? 5월 같은 시험에 반응을 했는데 한 지문을 날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응을 제대로 하면 시간이 줄어요. 시간이 준다고요. 그러면 5월 같은 시간에 시간을 남겼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시간 부족처럼 아직 연습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이비 교주 같지만 그 방법이 맞습니다.
예, 그 대신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정도 답변으로 예, 마칠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 대한 얘기예요. 김별준 학생. 작년 수능 2등급인 재수생. 재수를 시작하기 전 겨울에 쉬면서 책을 많이 읽은 덕택인지 재수를 시작하고 다시 독서 기출을 보니 작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책이든 책이든 읽는 게 진짜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좋아요. 이젠 이해가 안 되거나 몰라서 틀린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 다 된다는 거야. 어려운 인문 철학 지문까지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속도는 자연스럽게 진짜야. 속도 올라간다니까. 하지만 비타민 K, 반추위 미생물과 같이 정보량이 많은 과학 지문은 여전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고민입니다. 이해를 잘 해도 결국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아 풀게 되고 시간을 엄청 쏟게 됩니다. 리트 지문의 경우 많으면 20분까지도 결국 20분까지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메모를 한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만의 메모 방법을 따로 고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읽는 태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정보량이 많은 지문 근데 여러분 비타민 K나 반추위 미생물 같은 지문도요 다 어느 정도의 틀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 수업할 때 이렇게 나무를 그렸는데요 요 큰 몸통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몸통은 당연히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 이해의 영역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학생이 정보량이 많은 걸 이제 이런 정보량까지도 다 뭐 해야겠다. 기억해야겠다. 머릿속에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숙신산이 뭔지 아세트알데히드가 뭔지 이것들은 지문 읽으면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강 여기 있었어.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모두 다 기억하려고 하진 마세요. 명칭,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순한 구조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고 돌아가서 푸세요. 쌤도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읽고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최대한 돌아가지 말자. 근데 과학기술 지문의 정보 같은 건 쌤도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 안 나면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걸 지문 읽을 때 일일이 다 기억하겠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죠? 예. 찾을 수 있는 건 오히려 편하게 찾는 게 좋아요. 단, 요 기본적인 이 지문 전체의 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 학생이 정말 궁금하면 선생님이 아마 반응 스위치온에서 반추위 미생물에 대한 혹은 그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서 그 부분만 어차피 기출이니까 그 부분만 따서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 어떻게 읽어라.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오히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대강 이런 틀로 이런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군. 그죠? 예. 그리고 뭐 에탄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쳐놓고 찾아가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네요. 어쨌든 선생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6평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 6평이 아닙니다. 6평은 그냥 내가 이때까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해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지? 그리고 점검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스스로 억압하지 마시고 행복한 수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참 빨라요, 여러분. 그죠?
이 얘기는 하나 할게요. 예, 마치기 전에. 단,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말 토요일이 있죠. 네, 주말 오전, 그 다음에 6시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다면 주말이 이제 이런 게 6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큼은 빼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온전히 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단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자, 전 농구를 좋아하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요 시간 12시까지만큼은 제가 농구를 하고 열심히 농구하고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 막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6타임 중에 하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단 나머지 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나름대로 쉴 틈을 가지고 하세요. 수험생활도 그렇게 쉴 틈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생기 있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남은 시간이니까요. 예,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6평을 앞두고 김 선생의 고민 상담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6평 차분하게 잘 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